중국의 반도체 자립 반도체 굴기를 상징하는 양대 메모리 기업인 창신메모리와 양쯔메모리가 모두 2026년 하반기 내 증시 상장을 목표로 기업 공개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두 기업 모두 중국의 나스닥으로 불리는 상하이 증권거래소 과창판 STAR 마켓 상장을 추진 중이다. 이번 IPO를 통해 약 295억 위안, 약 6조 5천억에서 7조 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며 이는 과창판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약 60조 원 안팎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의 대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YMTC와 CXMT의 상장 추진은 단순한 기업 공개 뉴스가 아니다. 이것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권력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신호다. 1980년대 일본이 미국을 추월했고 2000년대 한국이 일본을 밀어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중국이 한국 미국 중심의 메모리 질서에 도전하는 세 번째 메모리 빅뱅의 초입에 서 있다. 국가보조금 모델에서 자본시장 모델로. 핵심은 자금 조달 그 자체가 아니다. 중국은 이미 국가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 이른바 대기금과 지방정부 펀드, 국유 금융기관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해왔다. 이번 상장의 진짜 의미는 중국 메모리 산업이 국가보조금 모델에서 자본시장 검증 모델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정부가 돈을 넣고 기업이 기술을 따라잡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기업이 주식시장에 올라와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평가를 받으며 더 큰 자본을 끌어들이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반도체 자립화가 더 이상 정부 문서 속 구호에 머물지 않고 중국 투자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왜 지금인가? 표면적으로는 인공지능 AI 붐과 메모리 업황 회복이 배경이다. 그러나 더 깊게 보면 미국 제재에 대한 중국식 응전이 깔려있다. YMTC는 미국의 제재 이후 첨단 장비 접근에 제약을 받아왔다. 외부 기술과 달러 기반 공급망이 막히자 중국은 내부 자본시장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미국이 장비와 달러 네트워크로 중국 메모리를 압박하자 중국은 A주와 과창판, 위안화 자본시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IPO가 아니라 금융 디커플링의 제도화다. CXMT의 상장은 더 민감하다. YMTC가 낸드 플래시에서 중국의 자립을 상징한다면 CXMT는 D램에서 한국의 심장부를 겨냥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유지해온 분야가 D램이고 AI 시대의 핵심 병목으로 떠오른 HBM 역시 D램 기술의 연장선에 있다. 따라서 CXMT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D램 고도화와 HBM 등 차세대 메모리 개발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중국은 범용 메모리에서만 추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AI 시대의 가장 높은 고지인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전장에도 직접 진입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중국이 당장 한국을 추월할 가능성은 낮다. HBM은 돈만으로 되는 산업이 아니다. 초박형 웨이퍼 가공, TSV 실리콘 관통 전극, 열관리, 적층 수율, 고속 인터페이스, GPU 업체와의 공동 최적화, 고객 인증이 모두 맞물려야 한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 영역에서 수년간의 시행착오와 고객 네트워크를 축적해왔다. 자본은 팹을 지을 수 있지만 수십 년간 축적된 수율의 감각과 패키징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살 수는 없다. 그러나 투자자가 봐야 할 핵심은 중국이 내년에 한국을 이기느냐가 아니다. 진짜 질문은 따로 있다. 중국이 범용 D램과 낸드에서 공급을 늘리면 글로벌 가격 질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중국 내수 시장에서 국산 메모리 채택률이 올라가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향 매출 기반은 얼마나 약해질 것인가? 중국이 최첨단 HBM에서 당장 1등은 못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HBM을 화웨이어샌드 같은 자국 AI 칩과 묶어 폐쇄형 생태계를 만들면 시장은 어떻게 쪼개질 것인가? 메모리 시장, 두 개로 나뉠 가능성. 앞으로 메모리 시장은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두 개의 시장으로 갈라질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는 범용 레거시 시장이다. DDR4, 구형 낸드, 일반 소비자용 메모리처럼 가격 민감도가 높고 기술 장벽이 낮아지는 영역이다. 이 시장에서는 중국의 물량 공세가 가격을 누를 수 있다. 과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투자 규율을 통해 공급 질서를 조절했다면 앞으로는 YMTC와 CXMT라는 새로운 변수가 들어온다.
문제는 중국 기업의 투자 결정 함수가 순수 민간 기업과 다르다는 점이다. 수익성뿐 아니라 자립률, 국가안보, 공급망 독립, 내수 대체가 투자 판단에 함께 들어간다. 두 번째는 첨단 프리미엄 시장이다. HBM3, HBM4, 고용량 서버 D램, AI 데이터 센터용 SSD, CXL 메모리, 고부가 패키징 솔루션이 여기에 속한다. 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한국 기업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프리미엄 시장도 영원히 안전하지는 않다. 중국이 자국 AI 생태계 안에서 일정 수준의 HBM을 자체 조달하기 시작하면 글로벌 최고급 시장과 중국 내수형 프리미엄 시장이 분리될 수 있다. 중국의 폐쇄형 생태계가 가져올 위협. 한국 기업의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다. 더 무서운 것은 중국이 거대한 내수 수요를 무기로 자체 표준과 폐쇄형 생태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화웨이 AI 칩, CXMT의 국산 HBM, YMTC의 낸드. 중국 클라우드 기업의 국산 서버 조달이 하나로 묶이면 한국 기업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더라도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 일부가 구조적으로 닫힐 수 있다. 글로벌 점유율이라는 숫자만 보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투자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첫째, HBM 프리미엄에 집중하되 그 지속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SK하이닉스의 높은 평가는 HBM 독점력에 가까운 시장 지위가 반영된 결과다. 독점이 과점으로 바뀌는 순간 밸류에이션은 다시 계산된다. 둘째, 레거시 노출도는 앞으로 리스크다. 중국의 신규 생산 능력은 장비 발주 후 통상 12에서 18개월 뒤 공급으로 나타난다. 투자자는 IPO 자금 조달, 장비 발주, 팹 가동 시점을 역산해 가격 하락 사이클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 셋째, 소부장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 중국이 증설하면 레거시 장비, 특수가스, 웨이퍼, 패키징 소재, 테스트 장비 수요가 늘어난다.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HBM과 첨단 패키징으로 올라갈수록 국내 소부장 기업에도 구조적 기회가 열린다. 이번 YMTC와 CXMT의 상장 러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고이자 기회다. 중국이 레거시의 바닥을 흔드는 동안 한국은 프리미엄의 천장을 더 높여야 한다. 중국이 범용 시장에서 가격을 낮출수록 한국은 AI 메모리에서 표준을 선점해야 한다. 중국이 자본시장으로 추격의 연료를 확보할수록 한국은 기술 시간차를 더 벌려야 한다. 격차가 좁혀지는 속도를 보라. 투자의 결론은 명료하다. 주가만 보지 말고 격차를 보라. 격차만 보지 말고 그 격차가 좁혀지는 속도를 보라. 그리고 그 속도를 만드는 자본, 정책, 수율, 고객 인증, 공급망 구조를 함께 보라. 향후 10년 반도체 투자의 알파는 바로 그 속도계 안에 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가장 무서운 경쟁자는 오늘의 1등이 아니다. 내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돈과 정책과 시장을 동시에 동원하는 추격자다. YMTC와 CXMT의 상장은 그 추격자가 자본시장의 무대 위로 올라왔다는 신호다.